안녕하십니까. 백운사 지선입니다. 2024년이 되었으니 새해 운세가 어떠한가 궁금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어려움이 잘 해소될까? 추진하던 일들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집안에 새로운 악재는 안 생길까? 길한 일들이 있을까? 혼인, 취업, 병마, 이사 등 정말로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한 것이 당연합니다. 불심이 가득하다고 해서 궁금하지 않고 초연할까요?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분도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자제할 따름입니다. 가끔 답글에 스님 제발 정법으로 가세요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결과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40여 년간 한 번도 사법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정법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또 다른 불보살님도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교화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진정 바라는 중생교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 내용을 공감하시고 불교 공부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구독 누르시는 것도 건설로 큰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주변 분에게 많은 구독 권유를 하면 여러분도 큰 포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도반이나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가 한 번쯤은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점사로 상담하는 것을 가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큰 절에 가면 큰 스님이 법회 말미에 절대로 전 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을 찾아간 신도의 심대한 패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찾아간 본인 스스로에게 큰 낭패로 돌아올 것을 막기 위해 또 자신의 지혜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소승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점사에 대하여 그 실체와 대처법에 대하여 불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끌려갔든 아니면 스스로 찾아갔든 궁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절박함도 있겠지만 그저 호기심에
접하게 되는 점사입니다. 우리가 불자라면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점사에 대한 실체를 말할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의 판단 근거는 첫째로는 바로 지난날에 대한 행적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의 그 자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를 얼만큼 맞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하여 믿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이유에서나 역술인, 도사나 무속인을 찾게 되었는가를 알아맞히는 방법으로 믿음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잣대는 틀린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잘 맞추는 점사가 미래는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는 잘 맞추면서 미래는 못 맞추는 엉망인 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찾아온 이유를 잘 알면서도 미래의 예측은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 오직 현재 일어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스님들이 법회를 위해서 점 보는 곳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점사에게 맹신이 생길까봐 염려했습니다. 맹신은 지혜를 가려 올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운이 올 때만 기다리고 은근히 믿는 그 마음에 나태해질까 봐입니다. 물론 사주명리학, 신점과 각종 추명하기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주 기막히게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과학에 적용한다면 확률이 15%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막히게 잘 만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도반이나 주변에 있는 인연 닿는 분에게 소개로 접하게 되지만 우리가 불자라면 적당한 선에서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불자로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 겪어야 하는 문제점은 수없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점을 보러 왔는가도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그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일정의 문제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업을 믿지만 반면에 낙감도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참회 또한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 신도라서 무조건 점사를 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대처법. 그 첫째는 점사를 통해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흉사나 길사가 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잘 막을 것인가를 물어보지 말 것.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방법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둘째는 자리이타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지금 나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정보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나라의 열자에게 어느 날 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의 굶주린 모습을 보고 재상에게 알리기를 열자라는 턱망 높은 선비가 곤궁하게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선비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없애야 할 것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재상은 쌀과 먹을 거리를 보냈는데 열자는 쌀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선비의 아내가 원망하며 말하기를 정승께서 보낸 쌀을 되돌려 보내시다니요. 열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재상은 나를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쌀을 보냈어. 그러니 남의 말만 듣고 나를 학대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소? 얼마 후 그 재상은 백성들의 난에 휩쓸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흔들림 없이 불자로서 줏대를 갖고 있다면 진정한 진실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문수보살과 무착스님의 개성으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비명한 향이로다. 깨끗하고 티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로다. 안녕히 계십시오.